바코드 보고 입문한 해외 선물로 인생 망한 썰. 저의 파란만장한 ETF, 해외 선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보다 많은 시드머니와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제가 했던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저는 처음에 ETF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나 여러 급등 테마주 같은 개별 주식은 제 성향에는 맞지 않고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ETF 거래를 하다 보니 개별 주식 못지않게 안전한 투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드머니 5천만 원 갖고 처음으로 코덱스 레버리지를 투자했고 단타로 150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최저 시급이 5,000원, 6,000원이었는데 야간 택배 상하차 알바 하루 종일 해도 5만원, 6만원 받았었는데 앉아서 한두 시간 손가락 까딱하니까 한 달 알바비 150만원을 버네? 지금까지 난 개돼지로 살아온 거구나. 편의점 알바생들, 마트캐셔, 아줌마들 그냥 다 하찮게 보였습니다. 아니, 머리를 굴려서 편안하게 손가락 까딱해서 앉아서 돈 버는 세상인데 하루 종일 서서 시급 5, 6천원 받으면서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라고 자만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두 다 그렇듯이 주식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개별 종목 들어가서 장투하기에는 불안하고 급등주나 테마주 들어가서 변동성에 대응하기가 너무 위험하고 그래서 ETF 단타가 역시 가장 돈 버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레버리지 인버스 양쪽으로 다 발라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 인버스에서 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외인기관을 위아래로 흔드는 페이크에 계속 당했죠. 그래서 코스피는 내가 지금 단타에서 돈 벌기가 쉬운 놀이터가 아니구나. 그래서 달러, 엔, 원자재, 화학주 ETF에 고개를 돌려 거기서 단타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ETF의 장점은 개별 주식과 달리 증권거래세, 수수료를 안 낸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단타 치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손실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타로는 일정한 수익을 벌기가 쉽지 않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ETF도 충분히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12달 레버리지나 인버스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굳이 힘들게 단타 치고 안 해도 느긋하게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괜히 양쪽으로 따먹겠다고 혼자 별짓 다 한 거죠. 결국 단타의 끝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ETF의 한계를 느끼고 예전에 아프리카 TV에서 해외 선물 방송을 하던 바코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저렇게 위험한 투자는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별 관심 없었는데 ETF로 하루 벌고 하루 잃고 단타 쳐서 별 재미 못 보니까 한번 해외 선물 200만원만 넣고 천연가스 1계약씩만 안전하게 할까? 라는 생각에 해외 선물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해외 선물도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1틱의 레버리지가 10달러, 하나로 11,000원 정도인 거죠. 1만원 뛰게 하려면 ETF로 힘들게 단타 쳐서 간신히 번 적도 있었는데 해외 선물은 그냥 1틱으로 1만원을 그냥 벌 수 있네. 그때부터 ETF를 투자했던 시드머니를 해외 선물로 다 옮겼습니다. 해외 선물 안 건드린 종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연가스, 유로, 호주 달러, 나스닥, 크루드 오일, 일본엔, 니케이, 중국 지수 등 그 중에서도 호주 달러로 하루에 1,800만원 번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 1월 26일 날 호주 달러 1,800만원 번 거 포함해서 2,600만원을 하루에 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번 해외 선물 수익 중 최고였고 호주 달러 58계약을 들어가서 29틱 먹고 그렇게 하니까 수익이 1,000만원은 그냥 넘는 거죠. 그니깐 1틱당 58달러, 약 60만원이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 수익 본 것을 자랑하려고 바코드 아프리카 채널에 캡처 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바코드가 그거 보고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전 마트에서 우유 하나를 고르더라도 10원, 100원 차이를 보면서 제일 싼 우유를 고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에 2,600만원. 그 당시 신입사원 연봉을 하루에 벌고 나니까 정말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다녔습니다. 직장인들 하찮게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수익 보면 바코드보다 빨리 트리마제를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바코드는 트리마제를 입에 달고 살면서 방송했었는데 제가 먼저 거기 살 줄 알았습니다. 저는 거의 폐인 생활에 가깝게 지냈습니다. 해외 선물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대부분 지수 외환 원자재들은 지표 발표도 그렇고 유럽장을 시작으로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부터 변동성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밤이나 새벽에 해외 선물 매매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호주 달러 58계약을 들어가면 한 틱당 60만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무섭고 위험한 짓을 하면서 얼마나 몸이 긴장 상태가 되고 신경이 곤두서겠습니까? 손과 발에 땀이 나면서 겨드랑이에는 식초물들이 흘러내리고 계속 긴장한 상태로 있다 보니 식욕도 떨어지고 졸리긴 졸린데 깊은 잠을 못 자고 자다가 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 폰만 바라보게 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좋은 가격대가 왔다 싶으면 그냥 길거리 걸어다니다가 혹은 친구랑 만나서 얘기하고 술 마시다가도 그냥 매매합니다. 저는 모든 거래를 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일상생활까지 침범을 해서 사람을 거의 매매 중독 상태와 24시간 해외 선물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는 대부분 폰으로 호가창 매매로 했고, 주말마다 네이버 검색창에 육아 전망, 호주 달러 전망 이런 식으로 검색하고 간단한 시황 살펴본 게 전부입니다. 바코드가 컴퓨터 HTS로 차트 분석하고 무슨 이상한 기법으로 매매하는 거 보면서 코웃음 쳤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폰으로 거래해도 하루에 2,600만원 버는데 라는 식으로 그냥 웃겼습니다. 그렇게 날밤 까는 날이 일쑤였고, 제 건강은 운동도 안 하고 매매창만 보고 있으니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두둑한 계좌를 보니까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세금 15.4% 연말에 얼마 낼까 계산하고 있는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매매가 한번 하루에 1에서 2천만원 잃고 나서 꼬꾸라졌습니다. 누적 수익 1억 찍자는 마음에 그렇게 자제하던 몰빵 투자로 들어갔고, 그냥 몇 분 만에 1에서 2천만원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벌 때는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버티고 안전 매매하려고 노력했는데, 잃은 때는 그냥 쉽게 잃더라고요. 아, 그래도 하루에 2,600만원 번 기억이 있으니까 하루 정도면 그냥 회복하겠지 하고 매매를 계속했고, 그 다음부터는 귀신에 씌인 것 마냥 계속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실을 보면 볼수록 누적 수익이 그래도 6에서 7천만원인데 여기서 만족하고 접자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게 수긍이 안 되었습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9천만원 벌었는데 2천만원 잃고 누적 수익이 7천만원이 되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과거 내가 최고 수익일 때만 쳐다보게 되고 그 금액만 찾고 접자는 마음으로 계속 해외 선물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진짜 계속 잃는 매매를 하는데, 제가 매수로 들어가면 귀신같이 떨어지고 매도로 들어가면 귀신같이 오르고,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거래량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투기 세력들이 제 포지션을 알고 매수 매도를 치는 듯한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천연가스 매매를 하면서 그 모습을 포착했고, 저는 설마 내 포지션을 알고 들어오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매매를 했지만 결국 털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번 수익금과 원금까지 모두를 잃을 때까지 매매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주식이나 해외 선물이나 도박이나 결국 원금이 없어질 때까지, 즉 투자할 돈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지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과거 9천만원이 어떻게 3달 만에 벌 수 있었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솔직히 후회 많이 하죠. 그때 그냥 9천만원 수익에 만족하고 그냥 냅다 BMW 최신 모델 사거나 오피스텔 하나 정도 그냥 과감하게 질러서 실물이라도 갖고 있었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지인에게 어느 하나 하소연 못하고 저 혼자 스스로 그 충격과 고통을 감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쁜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원금과 수익금 모두를 날렸으니까. 일단 제 기억을 지우려고 아프리카TV 바코드 시청자 게시판에 올렸던 제 모든 수익들 다 지우고 팍스넷에 자랑하던 제 수익 내역 다 지우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그 기억을 지우려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우습게 봤던 직장인들, 편의점 알바, 마트 캐셔들, 이제는 제가 우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그냥 자전거 타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냥 잊으려고 잊고 싶어서. 다른 일에 몰두를 해야지 그것을 잊을 수 있으니까. 저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최대한 나쁜 쪽으로 안 빠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나쁜 쪽으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술, 담배 살 돈도 없고, PC방은 1,000원 내고 1시간 기억을 잊으려고 몰두를 할 수 있고, 자전거는 그냥 공짜니까. 자전거 타고 한강공원, 과천, 성남, 수원, 주말에는 지하철에 자전거를 싣을 수 있으니까 미친 듯이 다녔습니다. 두건으로 내 얼굴을 감싸고 선글라스 끼고 어느 누구도 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그냥 내 처량한 신세를 감추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내 시선으로 본 밖의 모습은 가족들과 산책로를 걷는 사람, 힘들게 노점에서 물품 파는 노인들, 뛰어노는 아이들, 커플들끼리 모여 텐트에서 있는 모습들 하나같이 다 행복해 보이고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누구에게는 정말 평범한 일상이고 저에게는 나만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해외 선물을 손대기 전에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ETF로 단타 치면서 돈을 잃더라도 그때가 행복했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수도권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다 가보고 하루에 70에서 100km 찍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몸이 고돼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에서 4개월을 방황을 하고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까 잊어지더라고요. 올해가 그 사건 이후로 2년째 되는 날인데 지금 이렇게 과거 이야기나 사진을 봐도 그냥 무덤덤합니다. 당연히 후회는 되고 손가락과 뇌의 전두엽은 기억은 합니다. 그때 당시 해외 선물로 수익을 봤던 그 짜릿함을. 그래서 2년 동안 적은 돈으로 마이크로 매매로 해외 선물에 2번 3번 손을 댔습니다. 물론 결과는 돈 다 잃고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해외 선물로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저는 자제력이 없고 인내력이 없어서 해외 선물과의 싸움에서 진 거고, 유튜버들 보면 해외 선물로 손절 라인 딱 잡고 사람의 심리가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서 꾸준히 수익 버는 분들 꽤 있습니다. 제가 실패했다고 해서, 제가 중독되었다고 해서 다른 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ETF 4년, 해외 선물 1년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제 100만원 잃고 오늘 90만원 벌었다고 좋다고 웃는 분들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0으로 수렴하는 게임에서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을 주식이나 해외 선물에 몰두해서 사시는 분들 꽤 될 겁니다. 제가 만약 그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갔으면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했을 거고, 가족들이랑 더 시간을 보내고 자격증을 딴다든지 외국어를 하나 습득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후회도 합니다. 매일 폰으로 증권 앱을 보고 인베스트 그 검은 화면에 1분마다 30분마다 1시간마다 내 얼굴을 파묻고 있는 현실. 거래가 없는 주말에도 차트 분석, 뉴스 분석, 종목 토론실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글 쓰고 싸우는 현실. 그런 현실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시간들이고 아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ETF로 돌아와서 단타도 치고 장투도 할 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손을 못 대었습니다. 해외 선물도 언젠가 시드머니가 모이면 또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악순환을 굴레는 언제 벗어날지 모릅니다. 그 끝은 제 건강을 잃으면 비로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극단적인 예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 글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안 돼야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나 자신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어. 쉽게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 보십시오.